자, 현재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시국처럼 상황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의외로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일단 이 망고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망고맵. 망고맵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망고맵이라는 건 뭐냐면 집이 오른다 내린다 제가 100번 이야기해봐야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망고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25개 구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아파트가 지난주 대비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데이터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색깔로 입힌 겁니다. 여기가 이제 빨간색은 직관적으로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 거고 빨간색이 지날수록 많이 오른 겁니다. 제일 진한 데가 송파구죠. 송파구. 송파구가 이번에 0.13% 올랐다. 송파, 강남, 서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강 주변이 많이 올랐어요. 중심지 여기서 강남 3구에서 열기를 쫙 쏴주면 한강 벨트라고 그러는데 망고쌤은 한강 팔대장이라고 그러죠. 한강 팔대장들이 훅 따라오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금강구, 노도강까지 가면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논란이 좀 청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서울은 오른 데가 내린 데보다 더 많다가 팩트죠.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는 우리 몸에 체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오른 데가 내린 데보다 더 많고 오른폭은 크고 내린폭은 약하다. 결국 뭐냐면 서울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올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국을 생각해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최근 15주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요것만 봤잖아요. 요것만. 자, 이거를 최근 15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가 제일 최근이고 여기가 15주 전 10월 21일 보면 10월 달은 빨간색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빨간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11월 25일, 12월 되면 색깔이 연해지더니 12월 말, 1월 달이 완전히 색깔이 그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갈 것 같이 연해졌다가 보시면 최근에 다시 어떻게 되고요? 설 지나고 나서부터 빨간색이 진해지고 있죠. 2주, 3주 전보다 빨간색이 진해지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월 중순이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 부동산 데이터는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결과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 지금은 한 달 이상 늦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12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시장을 좀 빨리빨리 반영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라든지 뭐 3주 정도 약간 느리게 반영하는데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막 2달, 한 달 반 이상 이제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3,000건 정도로 10년 평균 대비 10년 평균이 한 5,000건 되니까 60% 수준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월 말 12월 초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 통계 기준으로는 1월 중순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은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파란색이 있잖아요. 매매거든요. 매매. 지난주보다 올랐냐 내렸냐 이건데 자 2022년 연말에는 파란색이 밑으로 가 있죠. 이게 급락했었죠. 그러다가 2023년 5,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갖고 한국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란색만 보셔요. 파란색. 빨간색은 전세고 파란색은 매매예요. 2023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하락. 그런데 2024년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하락을 하지 않은 채로 끝에 보시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느낌상으로는 2024년 연말이 훨씬 폭락한 것 같은 느낌이 2024년은 실제로 하락이었고 2024년 연말은 하락도 아니었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하락 문제들의 느낌적인 느낌이든 내피셜이든 어쨌든 그런 거에 비춰보면 2024년 연말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락도 아니다 이런 거죠. 2023년보다 분위기 더 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잼. 지금까지 본 거는 뭐냐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인데 이거는 표본 통계라 그래요. 표본 통계 뭐냐면 지난 정권 때 아파트가 막 2배, 3배 오르고 있는데 막 20%밖에 안 올랐다니 이런 소리 했던 게 뭐냐면 표본 통계거든요. 실제로 오르는 것보다 좀 낮게 나오고 빠지는 것도 실제로 내리는 거 조금 낮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피부에 좀 와닿는 거는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왜냐하면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실거래 생들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봐도 2022년에 이게 급락을 했잖아요. 2023년 1월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패턴이죠. 2023년 겨울에 하락을 했다가 2024년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2024년 1월부터 올라갔는데 2023년은 실제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도 내렸다는 거지. 근데 2024년은 빳빳하게 옆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내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근데 2022년 이때 하락 한번 고장난 시기 한번 맞추고 나서 얼마나 또 급락할 거다, 더 내릴 거다, PIR 기준으로 40% 내려야 된다, 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있게 주장하다가 계속 상승만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꼬더니 이제 2023년 연말에 또 가격이 좀 내리니까 이거 봐라, 더 빠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보면은 2024년은 계속 올랐어. 내린 적이 없어. 이게 팩트다라는 거죠. 2024년 12월은요, 제가 실거래를 조사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난달에 거래된 아파트가 이번 달에도 거래됐으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랐는지, 이번 달에 거래된 게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상승 거래가 서울이 374건이고, 하락 거래가 382건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99.9, 11월보다 0.1% 정도 실거래 기준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5년 1월에는 집계가 다 돼봐야 알겠지만 상승 거래가 260개고 하락 거래가 230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0.4%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은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2024년 12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실거래 기준으로는. 그리고 표본 통계는 한 달간 정도 느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실제로는 아파트가 12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러는데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다. 뭐 신문에 보면은 7월에 7,900건이 거래된 이후에 지금 3,000건대로 떨어졌고 1월 달은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2,000건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2월에도 그랬어요. 12월 데이터는 지금 꼬라지를 보니 2,000건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12월 달은 이게 파란색이 12월인데요. 3,000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문자들이 거래량 가지고 장난치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자 지금 2월 6일인데 1월달 거래를 취합을 해보니까 1월달 거래가 적더라. 그래서 다 취합이 돼봐야 알겠지만 2월 거래량은 2,000건에 머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봐라 거래량이 줄었다. 수요가 적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속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2월 7일이에요. 2월 7일. 그럼 1월달 데이터는 2월 28일이 돼야 말일이 돼야지 다 취합이 될 겁니다. 2월 7일이면 한 달 더하기 7일. 그래서 38일 동안 집계된 거 가지고 이전 달에 풀로 60일 동안 집계된 거랑 비교를 해서 이 37일 집계된 게 너무 작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실거래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2월 7일 기준으로 실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38일 동안 집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 6일 데이터를 많다 적다 이야기하려면 1월 6일 데이터랑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보시면 남색이죠. 이게 1월달 거래량이에요. 1월달 거래량. 파란색이 12월 거래량이에요. 보시면 매일매일 집계를 한단 말이지. 계속 비슷하게 나가다가 1월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설 연휴가 오면서 스탑돼 있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나니까 무섭게 다시 올라가갖고 지금 12월 거래량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울기 한번 보세요. 기울기.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나와가지고 이러겠지. 또 1월 거래량 그래서 많다고 치자. 또 3월 6일에 나왔고 2월 거래량은 또 이게 3월 6일 기준으로 보니까 뭐 1,000몇 건밖에 안 되는데 2월 거래량도 보나마나 이제 조금밖에 안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지. 어이가 없는 거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도 비슷하게 3,000건에서 3,500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특별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나 특별히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고 다 3,000건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죠? 거래량이 준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가격이 급락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대출금리도 5% 중반 넘어가면 폭락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00건 밑으로 내려가야 떨어지기 시작하고 1,000건 밑으로 내려가면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매물수도 보시면 훅 줄었죠. 설 지나고 나서 2월 초에 다시 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줄어있죠. 설 연휴 때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보면은 실제로는 2월 25일 피크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 매물수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또 할지 새로운 이야기를 또 만들어 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심리도 이게 재밌는데 KB부동산에서 매수우위 지수라는 것을 공개를 하죠. 매수우위 지수는 뭐냐면 KB국민은행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주. 소장님, 이번 주에 매수 문의가 많습니까? 매도 문의가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이 세 개를 매주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수 문의가 많으면 플러스 1, 매도 문의가 많으면 마이너스 1, 비슷하면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계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 2022년 바닥을 찍고 2023년 연말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2024년 연말에 살짝 내렸다가 보시면 이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아까 실거래 지수하고 똑같잖아요. 2022년은 빠졌고 2023년도 빠졌는데 2024년은 빠지지 않았다. 뭐냐면 이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 또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라는 거죠. 점점점 서울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지금 당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지만 2025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강남, 서쪽, 송파도 괜찮겠지만 서울에서도 A급지에서 B급지, C급지로 서서히 넘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심리도 맞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리.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고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거래량도 잘 유지되고 있고 매물도 더 이상 늘지 않고 공급은 40년 내에 제일 부족하고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오른 데하고 조금 오른 데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이.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게 좁혀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요 이게 아니라 이제 A가 올랐으니까 B가 오르고 B가 올라야 C가 오른다. 이게 망고쌤의 ABC 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급지가 이제 달릴 때가 됐다. 2025년은 그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율 때문에 못 내렸는데 이제 무조건 내리죠. 예,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계속 실기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달려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고 수요는 항상 있어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지불 능력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집은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불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지불 능력은 금리에 반비례해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값이 오르면 또 지불 능력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10억이 된 게 12억이 되면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랑 내 집값이랑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불 능력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2025년은 2024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의 지불 능력이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붙을 건데 많이 오른 A급지도 여전히 좋겠지만 이제 B급지로 에너지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 그리고 내 자금 사정에 꼭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집은 5억이 오르고 어떤 집은 10억이 오를 수 있는데요. 망고쌤이 22년 노하우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갈아타기와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셔서 여러분만의 강남으로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